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기다려왔을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12에 관련해서 간단한 정보를 알아보고 또 임상실험에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직 임상실험 중이고 또 이 임상실험에서 보니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시험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공개를 얘기를 해도 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선이 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고민을 끙끙 하는 것보다 일단 차근차근히 해보면서 안 되는 부분 좀 맞춰 나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문의도 해보고 또 제가 받은 동의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읽고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를 얘기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 통해서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사들을 보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좀 판단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상 보시죠. 이제 어저께 이제 1일 전이죠. 오늘이 지금 3월 5일인데 이 112의 탈모 치료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나온 기사예요. 이거 저는 미국 기사를 좀 접했는데 11214가 3상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네, 바리시티닙, 올루미언트,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성인 원형 탈모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2mm 혹은 4mm 원형 탈모증 환자의 그룹은 36주차에 첨가했을 때 모발의 재성장이 괄목함만 하다 개선이 됐다. 네, 제가 아주 잘 하고 있죠. 음성 탈모 유발되는데 자가 면역성 질환의 일종이다. 네, 이 546명 중 한 명이 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하고요. 최초의 원형 탈모증 치료제를 학생이 눈에 띄는 만큼 전체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 릴리 측에 감사하다. 바리시티닙이 코로나 치료제로도 써있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삼상치료 시험 중단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치료제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FDA 승인의 포텐셜을 세팅하였다. 임상 삼상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생각보다 좀 쓸만한 기사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전에 한번 찾아봤을 때는 그래도 꽤 쓸만한 기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시 보니까 좀 쓸만한 기사가 없네요. 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뭐 중앙대에서도 받고 연세대에서도 받고 전 대학병원을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냐면은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정답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대학병원 좀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딱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 때인데 권호상 교수님께서 가장 유명하다고 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이 되게 좋았던 게 머리가 되게 빽빽하시더라고요. 네, 머리가 되게 빽빽해서 좀 믿을 신뢰도 갔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까 보셨던 주사 치료를 처음 받았어요. 약과 함께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진짜 아파요. 맞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래 맞진 않거든요. 한 2분? 1, 2분 정도 맞는데 진짜 눈물 쏙 뺍니다. 진짜로. 네, 임상실험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12에서 하는 3상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다. 2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완전을 원한다 그러면은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19년도 1월쯤이었고 1월 때부터 제가 3월까지 스크리닝 기간이라고 약을 먹기 전에 다른 약의 효과로 또 발모를 한다면은 실험의 효과가 중첩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리닝 기간을 통해서 다른 약의 기운을 싹 빼는 그런 기간을 가져요. 처음 진행을 할 때 이제 심리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신체 검사, 키, 몸무게 이런 것들도 재고 혈액도 뽑고 심리 검사,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우울증이 있는가 이런 검사도 좀 하고요. 머리 사진도 찍었었어요. 제 옆, 뒤, 위 하면 다 찍어가지고 이 사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실험 기간에 따라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약을 투약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레시티닉에 관련된 약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11시에 투약을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밤에는 가끔 뭐 일찍 잘 때도 있고 또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했는데, 항상 저는 아침 11시에는 깨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때 항상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약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임상실험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어디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임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컨디션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 왜냐면 기형아 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형아 출산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자보관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약을 먹기 전, 부작용이 있기 전에 정자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그렇게 정자보관하는 거였는데,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민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비용도 좀 비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탈모로 건강하지 않을 때에 정자를 보관하는 것이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냥 정자 보관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초반에는 좀 빠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뒤에 저는 이제 발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제가 먹은 약이 진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떠한 실험을 한다면은 꼭 대조군을 같이 유지를 해줘야 돼요. 실험군이 하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조군을 통해서 이 두 집단의 차이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집단은 진약을 투여하고 한 집단은 또 위약을 투여할 텐데, 그 중에 제가 어느 집단에 속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모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진행하는 그 1912 관련 회사 그 집단 팀에서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조군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 효과가 아닌 자연현상으로 발명하는 거를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 하죠. 위약 효과. 그래서 진짜 약을 탈모약을 먹진 않았지만 제가 먹었다는 그런 안도감과 그런 심리 효과를 통해서 머리가 발생하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만약에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실험 약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아요. 왜냐면 임상실험 약이 아니라면은 저게 뭐 유전자가 상하지 않고 자연 발모를 통해서 난 거니까 더 좋은 거겠죠. 제 스스로 난 거니까. 하지만 뭐 아니라고 해도 머리가 이만큼 났으니까 저는 뭐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은 아직 지금은 시판되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3상 실험 중이어서 제가 그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지 못했는데,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 거라는 기사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좀 더 드실 때 된다면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시판이 된다 하면 그때 정확한 가격이 나올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다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연기가 됐어요. 아마 1년 정도 연기가 돼서 한 3년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얼마 연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변화가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영상 보시고 임상실험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한테 주문해서 좋고, 아니면 직접 서울대병원에 있는 권홍석 교수님께 컨택을 하셔서 이러한 게 있다는데 참여하실 때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